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셋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조금 어색해서 두 마리 더 데려왔으니 양해해주세요. 제가 아이패드도 준비했는데 사실 준비해도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퇴사를 아파서 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녔었는데 당시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해열제를 3시간 간격으로 먹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까지 일을 많이 해야 했어서 사실 과도한 업무이긴 했었죠. 그러다가 약물 부작용,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증상이 오면서 출근길에 제가 쓰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미주신경성 실신 이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쓰러질 때 어디 부딪히는 2차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일이 많아서 또 언제 이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회사와 잘 얘기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꽤 방황을 했어요. 그때 퇴사하기 직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화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하던 업무가 매일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이야기를 전하고 막 그래야 하는 일이었는데 몸이 아픈데 제가 매번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전화 업무가 주는 아닌 일이었지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 밖에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마음에 걸리면서 내향적인 내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다시 찾아봐야겠다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걸 겪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로 찾기로 어떤 걸 했었냐면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신뢰감 주는 목소리 만들기, 취업 이직 멘토링, 이런 정부 지원? 어쨌든 이런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 진로 찾기 책을 한 3권 정도 보면서 거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서 저 스스로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진로 찾기 관련해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보다시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책들도 읽기 시작했었고요. 이런 책들이었어요. 이 책은 유튜브에 인싸 담당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다른 채널명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 담당자로서 직무를 찾는 책을 쓰셨는데 이건 제가 20대 초반부터 많이 참고하던 책이었고 저한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은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책이었는데 이건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읽었던 건데 이건 중간에 읽다가 그만뒀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막 이런 게 챕터별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좀 답변하기 힘들어서 저는 이걸 읽다가 중간에 멈췄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줘서 진로를 찾게 되었는데 이 책과의 차이점을 한번 꼽아보라면 얘가 좀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쉽게 해줬어요. 가령 여기서도 똑같이 저에 대해서 찾아가는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가치관 키워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도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소중한 것, 가치관을 찾는 30가지 질문, 부가 질문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대답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을 찾는 30가지 질문, 막 이런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 30가지 질문, 이런 것도 있고 저한텐 그래서 얘가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진로 찾기 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직무가 정해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정리가 되어서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5월 중순에 앞두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시드니 여행에 가요. 갑자기 웬 시드니냐? 우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로 찾기 혹은 방황을 하면서 저한테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집 안에서, 서울 안에서, 한국 안에서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진로 찾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끝이 보였고 지금은 이제 내가 좀 쉬어봐도 되지 않을까? 여행을 다녀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렵게 외식하자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진로 찾고 있는 시간들을 엄마 아빠가 기다려준 걸 알고 정말 고맙게 느낀다. 그동안 내가 겪은 한국이 나한테 너무 좁은 공간인 것 같아서 새로운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어느 정도 직무를 찾았으니 준비를 좀 해놓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다녀와서 언제까지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부모님은 선뜻 다녀오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안 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제 수준의 무슨 해외여행이냐.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부모님께서 너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도 안 보태주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빠는 오히려 미국을 추천하기도 했고 엄마도 잘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용돈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께도 이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시드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아 미쳐버리겠네. 근데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원래 다 만들고 가려던 계획이었는데 사람 일은 언제나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쵸? 퇴사하고 사실 마음 놓고 어디 여행 가볼 생각을 못했어요. 먼저는 퇴사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문제였는지 찾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때 그 상황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해졌고 정신도 맑아졌으니 가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항공권 숙소는 예약을 해둔 상태고 일정도 어느 정도 잡아놨고 아직 비자나 여행자 보험 등을 좀 더 알아봐야 하긴 하는데 그건 차차 뭐 언젠간 제가 하겠죠? 가기 전에? 그래서 시드니에 한 4박 6일 여행을 가는데 영어권 나라에 처음 가는 거여서 정말 떨리고 정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가서 많은 걸 담아오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터미타임이 뭔지 아세요? 갓난아기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팔랑팔랑 하는 이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제가 왠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저 바닥에서 이렇게 날개짓 하듯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다만 저는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기들이 터미타임을 하는 동안 등과 어깨 근육이 발달을 한대요. 성장하는 시기에 꼭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침 저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지만 어떻게든 성장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에게 꼭 들어맞는 것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성장하는 데에 주력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결국 시드니 간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말을 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마음이 놓이네요.